그때부터 무대에 대해서 슬슬 겁을 먹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10년 넘게 대중 스피치 상황들을 거의 매일매일 지켜봤는데요. 또 청중 쪽도 지켜보고 화자 쪽도 지켜보고 화자로서도 서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청중에 빤히 바라보는 무표정에서 약간 당황하시고 불편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말을 또 펼쳐나가야 될지 중간에 말이 멈추는 경우도 있는 등의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짧은 시간이지만 당황의 강도가 큰 발표 경험을 해보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대에 대해서 슬슬 겁을 먹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 불안 해결 중 청중의 시선에 대한 왜곡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상황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무대에서 발표자 자신의 시선을 청중 중 한 사람이 잘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무대 아래 왼쪽에 앉아있는 청중 한 분이 발표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자신은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그 청중분은 어느덧 발표자의 시선을 회피하고 아래의 책상을 바라봅니다. 발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발표를 이어갑니다. 역시 발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또 무대 아래 왼쪽에 앉아 계신 청중분이 발표자 자신의 옆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자가 그 청중분과 눈을 마주쳐 보려고 그 청중분을 바라보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역시 이 청중분이 발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또 책상의 상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표자의 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청중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약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강한 사람에 가까울까요? 네, 강한 사람은 아니겠죠. 굳이 한쪽을 고르라고 한다면 약한 사람에 가깝겠죠. 그럼 발표자가 이런 애매한 시선에 대해서 굳이 끌려다니며 왜 나를 안 바라보는 거야? 라며 발표 집중력을 빼앗겨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과감하게 말하면 됩니다. 고로 청중이 화자와 눈맞춤을 잘 안 한다면 어떻게 발표하면 된다고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자 스스로가 떨면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자 스스로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발표자의 눈을 잘 바라보며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표자 스스로는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은 발표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발표자가 떨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중은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럼 청중의 입장에서 발표자의 내용을 듣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에 특별한 문제 없이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만약 떠는 정도가 내용을 듣기 거북할 정도로 크다면 아마도 청중은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인다 하거나 헛기침을 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자에게 힘을 내라는 리액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가 떨면서 말하는데도 청중이 계속 듣고 있는 것이니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발표자는 스스로가 떨더라도 청중이 계속 자신을 바라본다면 떠는 티가 듣기 심각한 정도는 아니며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 열심히 말씀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중의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중이 화자를 바라보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의, 발표자의 비협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협조적인 것입니까? 네, 협조적인 것에 가깝겠죠. 또한 그 청중은 소극적인 겁니까? 적극적인 것입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분들은 발표자의 말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떨림을 느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떨림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면 발표자의 성의 없는 태도를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발표자가 떨면서 말하더라도 청중이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밀어붙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중 A라는 어느 누군가가 노래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A가 노래를 잘 부르기를 원합니까? 아님 못 부르기를 원합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누가 노래를 부르건 잘 부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노래를 못 부른다면 함께 있는 사람들도 시간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힐링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떨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 청중의 표정은 왜 무표정이죠? 네, 이분들이 방청객 아르바이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인상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청중의 표정이 무표정이긴 했지만 이왕이면 누군가가 무대에서 무언가를 할 때 잘하기를 원하는 심리가 많습니다. 청중이 애정없는 무표정을 짓더라도 청중의 대체적인 니즈는 무대에 선 사람이 잘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떨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또는 기타 수행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대중 스피치 상황들을 지켜봤는데요. 청중이 무표정으로 발표자를 빤히 바라볼 때 화자가 왜곡 해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중이 무표정으로 빤히 바라보는 건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표 전개를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시입니다. 조직에서 보고를 합니다. B라는 부하 직원이 상사분들 앞에서 보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사 입장에서 B라는 부하 직원이 떨더라도 큰 목소리로 성의 있게 보고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부하 직원 스스로가 떨리니까 떠는 티가 안 나게 음성을 아주 작게 하며 발표 길이도 최대한 짧게 하며 보고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상사분들은 부하 직원 자신이 떨더라도 큰 목소리로 야무지게 보고하는 걸 원할 것입니다. 만약 B라는 부하 직원이 음성을 아주 작게 하며 짧게 발표하면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나는 경험 등의 부정적 발표 경험을 한 경우에는 비슷한 발표 상황에서는 예기 불안이 생기고 예기 불안의 정도가 큰 상태에서 직면, 즉 무대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직면 수행을 하게 된다면 역시 직면 불안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표 불안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떨든 안 떨든 작은 무대건 큰 무대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가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또 발표 직전에 기다리는 불안인 예기 불안이 커져서 무대에서 직면한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무대에 설 때는 여러 좋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긍정적 발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중의 시선 회피와 빤히 바라보는 상황 정리입니다. 청중이 화자의 시선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 이는 약한 사람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시선 배려를 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발표합시다. 화자가 떨면서 말하는데도 청중이 화자의 눈을 잘 바라본다. 이는 어느 정도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니 계속해서 집중해서 발표를 전개해 주십시오. 청중이 빤히 무표정으로 보더라도 청중은 나름 화자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니 집중해서 발표 전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무적이거나 적극적인 사람은 떨림보다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니 발표 내용 전개에 신경 쓰며 최선을 다하며 말해 주십시오. 한 무리에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면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이긴 하지만 무대에 선 사람에게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많으니 정성을 다해서 수행합시다. 혹여 시선 불안이나 여러 원인으로 발표 불안이 거듭되고 있다면 악순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자, 오늘은 청중의 시선 왜곡 교정 해석에 대하여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시선 처리를 좀 더 유연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선 확장에 대하여 또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만인 앞에서 당당하고 스위트한 발표를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